목표는 01, 02까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생태계와 개체군. 자, 그러면 혹시 그림에 보이나? 그림에 보일 건데, 자, 어떤 단어가 보여? 개체군. 이 개체의 무리들이 집합해서 군집. 됐지? 그러면 여기 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군집에다가 더하기 환경까지 해서 그게 생태, 개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자, 요 중에서 정말 수능에 잘 나는 게 있어. 찍어봐. 개체군. 왜 얘가 잘 나냐면, 자, 개체지. 이거는 점점 커지는 집단이거든. 개체가 한 마리, 한 개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뭐 이렇게. 근데 얘들 개체군 무리잖아. 어차피 그냥 모여서 이 의미가 아니가. 얘는 한 종류, 같은 종류여야 돼. 그리고 일정 지역에, 특정 지역에 내가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딱 나갔는데 여기 민들레가 하나 둘 셋 넷 무더기 있는 거야. 얘는 개체군이야. 그래서 체크합니다. 개체군의 일정한 지역 동그라미, 같은 종의 동그라미 별표. 개체가 있는 무리다. 무리 동그라미. 그럼 얘가 시험 문제 난다. 뭐 때문에? 한 종류여야 되는데 한 종이어야 된다. 됐지? 그러면 개체군이 한 종이잖아. 그럼 개체군들이 집합 보였지. 그럼 얘는 뭐 여러 가지 종이다. 요거만 확인해 주자. 물론 특정 지역에서만 이야기해. 특정 지역, 일정한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이야기할 때 생태계는 저기 셋째 줄에 보면 빛, 공기 등의 환경 요인과 함께 개체군을 이야기하면, 군집을 이야기하면 생태계가 될 거다. 됐지? 큰 2번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야. 생태계에는 어떤 게 있냐? 생물적 동그라미, 비생물적 동그라미. 우리 1대 보던 건데? 맞아. 생태계에는 생물적 요소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군집, 비생물적, 환경에 해당하는 요소 이렇게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런데 이 생물적 요소를 갖다가 밑에 다는 것 같아. 봐봐. 생물적 요인. 모든 생물이다. 세균까지도 다. 그치? 그런데 담당하는 역할 네모 박스. 생물적 요소는 담당하는 역할, 너 무슨 역할 할 건데? 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산자, 양분을 합성을 할 거고, 소비자, 지금 먹었는데 이것밖에 한 거. 그러면 이동을 하게 만들지. 소비자 먹고 다음 단계 또 잡아먹혀주고, 먹고 다음 단계 또 잡아먹혀주고, 먹이 사슬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지. 되겠지? 그럼 분해자는 유기양분을 합성했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얘로 유기물,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그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었어. 탄수화물을 만들었는데, 잠깐만. 자, 그럼 유기물 합성. 이제 유기물 합성을 했고, 그럼 이 유기물이 소비자에 따라서 유기물이 이동. 그럼 이제 분해자는 다시 환경으로 돌릴 거야. 그럼 얘가 이 유기물 합성되어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동하고, 얘는 다시 유기물을 분해를 하면 어디로? 환경으로 돌려주겠지. 그쵸? 그래서 분해자. 그럼 볼까? 일단 생산자이란 보라색 글씨 봐봐. 독립영양. 맞지? 독립영양. 무슨 얘기다? 다른 거 안 먹고 내가 양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독립영양. 됐지? 광합성에 체크해 주시고, 유기물을 합성 밑줄. 그러면 소비자는 양분 합성 X, 합성이 X다. 그래서 먹어서 유기물을 섭취.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랬었던 기억나지? 그거 따라서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종속 영양 나중에 먹을 거다. 종속이란 말 기억을 하고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유기물 밑줄 얘를 갖다 어떻게 다시 무기물로 분해 밑줄 그래서 환경에 있는 거 유기물로 분해하면 무기물로 될 거다. 됐지? 그러면 끝. 옆에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을까? 식물, 조류, 생산자. 그죠? 조류가면 잘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조류, 미역, 다시마 생각하면 초록색. 광합성 하겠지? 조류. 그 다음 그게 옆에 LG화 해서 그 세조자 조류가 아니고 알겠지? 이런 조류가 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소비자가 있고 밑에 세균 곰팡이 버섯은 어렵지는 않을 거고 됐습니까? 나중에 세균이 좀 중요합니다.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햇빛, 패스. 옆에 혹시 상호작용에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거 읽었을 때 생물이 환경한테 모르진 않겠지? 패스. 뒷페이지 되게 많아. 이거 고1 때 중요시함. 고2 때 거의 안 나온 패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봐봐. 제목에. 개체군의 특성도 있지. 개체군 밀도 네모 박스. 개체군의 생장곡선 네모 박스. 개체군의 생존곡선 헐. 됐지? 연령 피라미드. 뒤에 넘어가면 또 있어. 주기적 변동. 끝났다. 됐지? 자, 여기는 일단 열심히 쌤이 잠깐만 설명을 하고 볼게. 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개체군이라고 했잖아. 개체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 뭐 나온다고? 개체군 밀도라고 돼 있다고 했지. 혹시 자 사회 시간처럼 생각해야 돼. 자, 밀도는 과학 시간에서 얘기하면 안 돼. 부피분의 질량하면 안 돼. 뭐네? 면적분의 개체수. 셋째, 자, 첫 번째. 밀도는 다 해야 되는 부피분의 질량 이래가지고. 개체군의 밀도. 한마디로 특정 지역에 몇 마리 있어? 이게 밀도인 거야. 사회 시간처럼 인구 밀도처럼. 셋째, 그러면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이게 밀도가 커질 수가 있고 작아질 수가 있대. 개체수가 많아지면 밀도 커지겠지. 개체수가 작아지면 밀도 작아지겠지. 근데 개체수가 증가하는 건 방법이 그래. 누가 태어났대. 아니면 누가 이사로 왔대. 들어왔대.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럼 반대는 사망, 이출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밀도에 영향을 준 건 얘가 중요하다. 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책에서 한꺼번에 보지 말고 하나하나 볼까? 개체군 밀도, 일정 공간의 개체수 표에서 면적분의 개체수의 동그라미 표에서 면적분의 개체수 어렵지 않겠지? 그때는 혹시 거기 출생 그림에 있지? 플러스 그림에 출생의 플러스 사망의 마이너스 이입 늘어나겠지? 플러스 이출 마이너스 그때 이렇게 해줄까? 한 번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너희들한테 그때 출생 밑에 이입 이렇게 있지? 출생 효과가 커. 이입보다 이렇게만 부등호 한번 해놔줘.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가 크다. 개체수에는. 됐습니까? 2번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거네. 별표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러니까 쌤 아까 개체군을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지역에 한 종의 생물의 무리였거든. 이래나 한마디로 개체군 이렇게 적겠지만 한마디로 생물이 몇 마리 있어 이거죠. 몇 마리 있어가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자 발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게. 혹시 이제 세균 배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이렇게 항균 작용 안 하도록 배양지에다가 손 턱 찍고 세균 배양지에 넣어놨어. 그럼 세균 막 늘어나겠지. 언제까지 늘어날까? 얼마나 늘어날까? 그 얘기를 한다고.
자, 혹시 내가 지리산 가는 걸 요즘 별로 안 좋아해. 거기 누가 산대. 가슴에 눈이 있는 애. 근데 좀 무서운 게 초창기에는 괜찮았거든. 왜냐? 방사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김천에서 발견됐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리산에 과학자들 얘기로는 한 50마리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5마리까지 갔거든. 자연 상태에서 이제 새끼들도 잘 놓고 이렇게 가면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될지 두려울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체군 생장 곡선 가만히 놔두면 개체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란 거야. 왜냐하면 걔들 봐, 지리산에 있었는데 자리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갔지. 우리가 배양될 보면 개체군 생장 곡선 결론은 이래. 여기서 개체 순거야. 몇 마리까지 돼? 그거 시간에 따라서 세균 배양제 딱 놔둔 세균 수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던데? 이렇게 된 거야. 왜?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장소도 모자라고 먹이도 모자라고 먹이 충분히 주면 안 돼. 먹이 근데 쓰레기가 생겨. 오염물질도 생겨. 그럼 오염물질 때문에 질병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니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라고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분열법 만약에 2, 4, 8, 16, 32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개체수가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랬나? 그래서 이게 개체군 생장 곡선이야. 이론상 곡선은 알파벳 J자 닮았대. 얘는 뭐 닮았게? S. 어떻게 그리면 S는 알겠지? S자의 곡선. 그러면 개체수가 처음에 약간 확 급증을 했어. 그러다가 이게 오염물질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다시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이래나?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개체수가 증가하는 비율이겠지. 그치? 막 증가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증가하는 비율이 감소. 그럼 잠깐만 궁금하다. 이때 안 태어났을까? 출생과 사망이 똑같으면 증가하지도 늘어나지도 감소하지도 않을 거다. 됐지? 오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은 출생과 사망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이만큼 이제 차이, 이론상 실제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 다시 뭐라고? 환경 저항. 중요한 환경 저항의 네모 박스. 본문에 환경 저항의 네모 박스. 환경 저항이 뭐냐면 생장 없지 않은 환경 요인인데 이거 빗줄여야 돼. 공간, 먹이 부족, 노폐물 축적, 경제, 질병. 이러겠나?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다. 있잖아. 요 시점 T1, 이 시점 T2. 누가 환경장애 크게? T2. 왜? 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처음에는 얘들이 똑같은 거 했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시간이 있다면 이론상은 저까지 올라가야지. 그거 차이니까. 환경장은 누가 더 크다? T1보다 T2가 크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혹시 이 선이 뭘까? 아까 쌤이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한 50마리 정도 맥시멈 차지하는 거. 맥시멈 요 정도 있을 거다. 요게 환경, 수용, 능력. 능자만 들어가면 쉬울 건데. 환경, 수용력. 이해됐습니까? 환경, 수용력, 밑줄. 이게 최대 수치다. 그 환경에 그 공간에서 최대 동그라미 개체수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갖다 옆에서 해봤대. 실험을 해봤대.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 가능하겠나?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다른 실험 좀개구리밥 해봤대. 됐나? 그래서 pH 다르게 해봤다. 이렇게. 일단 패스. 자, 개체군 생존곡선. 개체군 생존곡선. 자, 쌤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혹시 다람쥐 본 적 있는 사람? 언제 봤어? 네? 본 적 없어? 숲에서? 숲에도 가는 거야. 나도 봤어. 산에 갔을 때. 근데 되게 많이 봤나? 근데 혹시 너 쥐 알지? 쥐. 다람쥐도 얘 맞지? 설치류 이렇게 같은 종류야. 근데 얘는 뭐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다 이렇게 두려운 건데 근데 쥐가 새끼 되게 많이 놓는단 말이에요. 다람쥐도 새끼 되게 많이 놓거든. 나도 산에 갔을 때 자주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 보기는 해도 숲에 갔을 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 우린 지금 생존곡선이 일단 하나. 자, 개체군 생존곡선.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혹시 코끼리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게? 코끼리는 수명이 진짜 길어. 500 아니 500 며칠이 임신 기간이라고. 500년 산다는 줄 알았어. 아니 500 며칠 임신 기간이고 사람은 200 뭐 66, 28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얘들이 임신 기간이 한 2배 정도 길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수명은 한 2배 정도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과학에서 그렇게 봐. 임신 기간이 길면 생존 수명이 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내 정도 되면 이미 죽었을 나이일 때. 그래서 뭐 환갑 이렇게 되면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동네 잔치했던 게. 그게 뭐 요즘 60살 됐다고 오래 살아도 잔치 안 하잖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지. 그 자연 상태에서 수명하고 인간의 과학적인 행동에 의해서 수명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러면 이 생존 곡선은 가만히 놔두면 몇 살까지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일단 1000마리를 들고 와. 누구를? 가상적으로. 코끼리도 뭐 누구도 기러기도 사람도 고양이도 뭐도 다 1000마리가 있었는데 얘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명을 한다는 거지. 어차피 다 살고 죽는 건 다르지만 똑같이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르다 라고 봤을 때 살아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세로축이 개체수인 거야. 개체수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개체수가 확 줄더니 유지가 돼. 얘는 개체수가 일정하게 줄어. 자, 근데 여기 이 그래프는 비밀이 하나 있어. 세로축에 비밀이 있거든. 보여? 웃기지 않나? 세로축의 값이 얼마야? 1111이야. 과학에서 잘 쓰는 데이터야. 1111 이렇게. 데이터가 갑자기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100, 200, 300, 1000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써. 된다? 그러면 이렇게 봐라. 이 중간에 거 먼저 볼게. 중간에 거는 특정 시간이 되면 90% 없어져.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90%가 없어져. 특정 시간이 지나면 또 90%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일정한 비율로 사망을 하는 거지. 맞나? 자,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봐.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혹시 이렇게 된 거 보여? 이게 세로축이 뭔데? 사망률이지. 맞지? 얘들한테 매칭을 하면 이게 2가 2제. 그치? 얘는 사망률 90% 죽고 90% 죽고 90% 죽는다. 일정한 비율로 죽는다. 됐지? 자, 여기다가 2라고 있는 여기다 적어줄까? 다람쥐 기러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일정한 비율이 죽고 이렇게. 그래서 새끼 되게 많이 났을 건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됐지?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거든. 사람이 1형 뭐 줄까? 괜찮나?
근데 사람 1형. 사람은 보통 생리적 수명을 다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형이야. 어지간하면 괜찮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대체? 그래서 생리적 수명을 다해서 죽고 그럼 사망률에 이게 가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사망률. 초기에는 사망을 별로 안 하는 거지. 초기에는 사망을 안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나이 들어서 사망을 많이 하더라. 대체? 1번 있나? 괜찮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는 이게 3야. 지금 물고기, 이거 명란젓 이런 거. 알지? 알 진짜 많잖아. 우리나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거의 명태가 안 잡힌대. 진짜 포획 때문에. 이랬나? 그래서 이거 3형. 초기에 부모도 없으니까 왕창 죽더라. 사망률이 높다. 말 됐나? 혹시 1형 동그라미 적은 수의 개체 근데 초기 사망률이 낮고 생리적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 밑줄. 누구냐? 사람,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다. 그 다음에 2형이 다람쥐, 그 다음에 기러기 이런 거. 초식 포유류 이런 거. 그리고 기러기 얘들. 3는 보통 굴, 어패류 체크. 됐습니까? 그 밑에 얘가 생장 이런 거 상관없이 연령 피라미드 어렵지 않지? 용어 하나 말자. 용어 하나만 하고 얘들한테 생식 전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하는 게 있지. 생식 한마디로 가임 기간. 임신해서 새끼를 놓을 수 있는 나이냐,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 이랬지? 생식 연령층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다. 새끼 놓을 수 있는 나이냐? 이렇게. 충분히 넘어가도 이해되겠지? yes. 뒤로 넘어왔을 때, 자, 그러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인 거야. 요거는 성수령에 날 때도 있다. 근데 주기적 변동이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맞지? 위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계절에 따른 괄호 1번에, 괄호 2번에 피포식. 자, 그러면 개체 수가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계절에 따른 요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피식이나 포식에 따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계절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돌말. 검정말은 들어봤는데요. 걔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가 중학교 때 광합성 할 때 검정말 있었거든. 걔는 물풀 같은 건데 그거 아니고 이 돌말은 벽돌처럼 생겼어. 벽돌처럼 생겼는데 우리 눈에 보이냐고? 안 보여요. 연못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단세포.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 이 개체 수가 얼마나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자, 일단 그래프가 4개나 있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영양염류, 수온, 햇빛, 돌말 개체 수 이렇게 곡선이 4개 있는 것 같나? 그치? 나는 특이한 점 이게 봄부터 시작하다 겨울부터 시작이다. 맞지?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돌말 개체수가 계절별 변동하는데 겨울이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개체수가 돌말 개체수만 봐줘. 언제 높아? 봄 될 때 높아. 일단 여름에는 또 낮아요. 그리고는 가을 될 때 또 살짝 높지. 맞지? 왜 이랬을까? 얘 어디 산다 그랬어? 연못 물속에 산다 그랬지. 광합성에. 광합성에. 그래서 광합성에서 지가 양분 만들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봐봐. 햇빛이 강해지고 광합성 하려면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광합성 할 거잖아. 그래서 햇빛이 먼저 올라갈까 수온이 먼저 올라갈까? 햇빛의 양이 증가하고 나면 수온 올라가겠지. 그 그래프는 이해가 충분히 되겠지? 그러면 그 그래프 낮에 여름에 쭉 올라갔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핵심은 이건 뭐야? 영양염류를 봐봐. 3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 햇빛, 수온, 영양염류. 겨울에는 영양염류, 이 광합성에서 세포 만드는 재료인 거야.
연못 물 속에 있는 거. 아무리 많아본들 뭐해? 추운데. 됐나? 그래서 얘가 쭉 쌓여있다 보면 돌만 만든다고 쓰니까 훅 줄어드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영양염류는 쌤 그거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봤을 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흘러들어서 연못 속으로 양분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온 상태로. 그럼 얘가 들어왔다, 썼다, 여름에 실컷 썼는데 햇빛 너무 강하니까 계속 쓰는 거지. 남김없이. 용돈 받았는데 오늘 쓰고 내일 또 받으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는데 쫙 뜨다가 갑자기 어떻게? 영양염류가 조금 늘 수가 있어. 그러면 영양염류 조금 느니까 아직은 봄, 가을 쭉 날씨 괜찮았으니까 개체수가 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추위가 몰아닥친 거지. 그럼 더 이상 이제 개체수가 늘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보니까 개체수, 주기적 변동. 첫 번째 빛이 세기, 수온, 영양염류 밑줄 쫙 1년을 주기로 변동이 있을 거다. 그때 봄에는 햇빛이 쫙 늘어나지. 중간쯤에 햇빛이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고 밑줄 증가할 거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돼 있나? 봄 끝쪽으로 가면 영양염류 감소 밑줄 2번에. 그치, 그럼 더 이상 늘 수가 없지. 이때는 다 탕진, 다 써버렸다. 그럼 여름에 영양염류가 없는 거야. 영양염류 X. 얘가 없으니까 수온, 햇빛 아무리 좋아도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됐지? 그럼 가을에 이번에 다시 반짝 높아졌지? 그치? 이유가 영양염류 약간 증가. 이렇게 되면 개체수 늘었다. 그러자 바로 겨울이 왔다. 추워지는 거지. 못 만들겠다. 이랬습니까? 요게 있었었고 이번에 피식과 포식. 자, 바래. 그러면 피포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봤단 말이야. 고1 때 봤는데 다른 그래프로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자, 만약에 이게 피식자고 이게 포식자라면 뭐부터 하냐면 일단 피식자와 포식자는 함께 살아가.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 고1 때 그 고원 있었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이바브 고원? 미국에 늑대 사냥 허용했는 거. 그것처럼 피포식자에 주기적 변동이 원래 있단 말이야. 한 10몇 년, 20년 이렇게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 자연적으로 돼.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 별로 안 됐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만약에 피식자와 포식자가 둘 다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어. 둘 다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면 갑자기 누가 먼저 줄어들게? 둘 다 막 늘어나. 스라소인도 늘고 토끼도 늘고. 그러면 갑자기 토끼의 개체수가 확 줄어드는 거야. 포식자가 잡아먹는 게 얘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면 포식자 증가로 피식자가 감소를 해. 그러면 이렇게 보자. 포식자, 피식자 둘 다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피식자가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날 거다. 됐나? 그러면 선생님이 사이클을 동그라미 사이클을 볼 거거든. 동그라미 사이클. 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피식자, 포식자 둘 다 증가하다가 포식자는 늘어나고 피식자는 줄어든 상황이 생기겠지. 잡아먹혀서 개체수가 줄어든 걸로. 그럼 사이클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이클은 피식자가 오른쪽으로 늘고 포식자도 위로 늘고.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는 피식자가 늘고 포식자가 준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말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 됐단 말이야. 가로로 가고 세로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피식자는 늘고 포식자는 준다. 말이 안 되지. 이 사이클은 아니란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늘고 는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갈 수 여기에는 피식자도 늘고 포식자도 늘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위로 가면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피식자가 줄고 포식자가 늘어난다. 항상 피포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둘 다 늘다가 피식자가 먼저 줄어든다. 얘를 기억을 하기. 이해됐나?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피포식 주기적 변동입니다. 피식자, 포식자 함께 늘다가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함께 늘다가 피식자가 먼저 줄어든다. 먼저 줄어드는 애가 피식자다. 요거만 기억한다. 됐습니까? 됐어. 나는 더 써도 된다. 자, 267쪽. 267쪽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오거든. 자, 사실은 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267쪽에 종류를 좀 얘기해 줄래? 뭐 있대? 텃세, 텃세, 순이제, 순위제, 리더제,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가족생활. 요게 지금 뭐고 개체, 군, 내가 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인가? 오케이. 그럼 잠깐만. 혹시 책의 뒤에 막 넘겨가지고 279쪽 279쪽 C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 아까 쌤은 오늘 제일 중요한 개체군 요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체군이라 쓰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 종이야 한 종이야? 한 종. 그러면 한 종 안에서 저끼리 상호작용이 있는 건지 종 간에 상호작용인지. 됐나? 그러면 종 간에 상호작용인지. 혹시 여기 거는 279쪽에 건 제목 이름 뭐 있어? 종강 경쟁 분석 공생 기생 표시가 표시, 피 포식 이렇게 있나? 그럼 이건 명백하게 이건 두 종 이상. 쟤는 한 종. 혹시 그거 아나? 은어. 비속어 은어 말고 물고기. 물고기 은어. 걔들이 텃세를 부른대. 대박이지 않나? 강에서 있잖아. 여기 내 자리 오지마. 그게 있대. 텃세가 있대. 여기 내 자리. 여가 명당 자리거든. 내 자리 오지마 이렇게. 텃세가 있대. 그래서 한 종끼리 지역이라든지 배우자 선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텃세가 있대. 세력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용력에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세력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대. 순위제는 뭐냐면 그 집단, 닭 집단의 닭. 내가 닭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닭들은 그렇다면 모이를 딱 주면 우두두두두 내가 보니까 턱 뿌리면 다 우두두 모이던데 아니래. 이 넘버 1, 2, 3가 있대. 그러니까 대박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가 넘버 2가 먹고 넘버 3가 다 먹고 나면 이제 쫄딱 내가 먹는다 이런 식이라. 그럼 얘는 순위제네. 넘버 1, 2, 3 서열이 이제 그러면 리더는 뭔지 알아? 넘버 1 나머지 다 똑같은 동등선. 혹시 기러기 어떻게 떼지어서 먼 길을 가야 되잖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쟤 말고 나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넘버 1이 제일 앞에서 날고 혹시 지치면 얘가 빠지면서 쟤 넘버 2 말 들어 이렇게 넘버 2의 말을 넘버 1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라. 이게 리더제. 그러면 이런 게 늑대 볼 때 혹시 라이온 킹 본 사람이 라이온 킹? 나는 완전 애청자. 거기 보면 왜 뭐 하이에나 늑대 얘도 나오잖아. 걔를 보면 야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면 안 괴롭힌단 말이야. 리더제. 딱 말을 들어야 돼. 됐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럼 사회생활은 보통 꿀벌 지금 가족 아니에요?
아 얘를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담당 일이 있는 거야. 니는 집만 지켜. 니는 먹이만 구해와. 니는 알만 보고.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으면 이게 사회생활인 거야. 꿀벌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얘들은. 이런 거 수능이 안 나냐고 나죠. 라이온킹 가족생활인 거야. 가족생활하는 게 코끼리, 사자. 혹시 라이온킹이 나온 이유가 숫사자 한 마리가 있어야 돼. 숫사자가 사냥을 잘하게, 암사자가 잘하게. 암사자. 그 맨날 지잖아 그 신발 여자친구한테. 원래 그 숫사자 잘 못해. 그래서 숫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가 여러 마리 있어야 되는 게 암사자가 사냥도 잘하고 온갖 걸 다 잘해. 그러니까 얘가 여럿이 있어야지 집단이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숫사자 한 마리에다가 암사자가 여러 마리 있어야 되는데 삼촌이 딱 나타나니까 얘는 쫓겨나야 되는 거야. 어른 숫사자 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가족생활.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부 다처제 이런 형태로 가족생활이다. 그치? 그럼 얘는 저거는 한 종 안이었었잖아. 그거하고 다르게 얘들 종끼리인 거야. 혹시 자 여기는 이제 질문 그냥 감각으로 집신벌레가 있어. 집신벌레가 있고 애기 집신벌레가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속담에도 있지. 어떤 고추가 맵다. 네, 누가 세게? 애기 집신벌레가 세. 그래서 집신벌레하고 애기 집신벌레를 같이 기른단 말이야. 그 같이 기른다는 뭐라고 하냐면 혼합 배양이라고 이야기해. 혼합 배양. 한 곳에 여기다가 같이 기르면서 개체 수를 살펴볼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단독했을 때하고 다르게. 단독하면 예를 들어서 개체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S자형처럼. 근데 혼합 배양하면 하나는 줄고 하나는 갔다가 바닥에 갖다 깔린다. 이거 뭐야? 얘는 한 종은 원래 거보다 좀 줄어들지만 한 종은 아예 적당 퇴출 이랬나? 이거 약간 뭐라고 하냐? 도태된다라고 이야기한다. 도태된다. 그래서 한 종은 세니까 살아남고 한 종은 도태돼서 사라진다. 얘를 갖다가 경쟁 베타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한 번만 봐줄게. 책 봐줄게. 자, 분선은 뭐냐면 내가 또 싸워야 돼? 싸우기는 싫고. 그러면 좋았어. 자, 일단 내가 내 집에 안 갈게. 니도 우리 집에 오지 마. 넘어오지 마. 우리가 영역을 아예 나누자. 서식지를 분리해버린 거야. 웃기지? 미국에 솔새라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5종이 따로 사는데 영역이 나눠져 있대. 딴 동네 안 갔대. 여기서 이만큼 저거 집처럼 성과라는 거죠. 우리는 뭐 벽으로 다 해놨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나눠 산대. 그래서 매번 우린 싸우기 싫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간도 줄어들고 먹이도 좀 줄어들겠지. 그래도 매번 다투는 거 싫다. 이렇게 분석. 기억났지? 공생.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잘 살아보자. 삼부상조. 뭐였지? 흰동가리. 니모를 찾아서. 흰동가리와 말미잘. 혹시 말미잘은 부착이지 이제. 이렇게. 근데 먹이를 먹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한 니모가 르륵 하면 물고기가 따라가겠지. 독침 쏘고 여기 와서 쉬어. 수고했어. 맞지? 이게 공생. 근데 너희들한테 이거 중요해. 뿌리, 폭, 박테리아, 콩과식물. 혹시 땅콩 먹어본 사람? 다 먹어봤지? 이 땅콩. 이 위에 보면 그냥 멀쩡하게 그냥 파란 이파리 달려있는 식물이야. 근데 이 밑에 보면 볼록 그 맛있는 게 있는지 왜 알겠노? 사실은 여기에 콩과식물. 콩은 왜 밭에서 단백질 난다 그러지, 그치? 얘는 갈 데 없다며. 세균 없나? 얘는 여 살아. 와?
그치? 근데 네 집세 좀 내라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사실은 질소가 좀 필요한데 이 질소를 내한테 좀 더 이렇게. 야 공기 중에 질소 많잖아. 아니 그거 내 흡수 못하게 돼. 못하니까 NH4 플러스로 이온으로 좀 만들어서 내한테 주면 살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화학적인 반응으로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 이렇게. 그래서 양분을 제공을 해주고 서식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공생관계. 잘 먹고 잘 사는 관계 산다는 거지. 됐지? 근데 사실은 공생이 두 가지야. 어떤 공생이냐면 상리 공생이 있고 편리 공생이 있는 거야. 편리 공생. 상리 공생은 얘들 관계야. 얘는 집 생겼지, 얘는 양분 생겼지. 서로 좋은 거 상리 공식. 근데 편리 공생은 뭐냐면 이런 거 들어봤어? 상어인데 빨판 상어. 센팔보다 좀 작아. 상어인데. 나 처음에 아쿠아리움 처음 놀러 갈 때 우리 애하고 서점 가가지고 물고기 도가 막 이거 사갖고 막 넣기다가 와 이 녀석 신기하네 하고 갔는데 그날 봤어. 정말 재미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왜 우리 보통 욕실에 칫솔 걸어줄 때 뽁뽁이 있지? 그렇게 생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상어 옆에 턱 해갖고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상어 갈 때 같이 쑥 끌려가다가 상어가 식사한다고 이렇게 흔들면 떨어진 찌꺼기 이렇게 보이는 거라. 됐나? 잠깐 얘 붙어 있다고 해서 큰 상어한테도 도움이 될 게 있다 없다. 없지. 쟤는 먹이를 취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익을 취했다. 편리공생. 이럴 수도 있다. 어째? 자, 그럼 기생은 겨우살이 들어봤나? 겨우살이는 사실 겨울에 보여. 얘 웃기대. 식물이 살려면 뿌리를 어디다 박아? 땅에. 맞지? 얘 나무까지. 그 진짜 주사바리 꽂듯이 있잖아. 이래 꽂아가지고 걔한테 양분 빨아먹고 사는 거야. 황당하대. 새집인 줄 알았거든. 새집인 줄 알았는데 뭔가가 막 이파리가 있어. 오 신기하다 했는데 나중에 겨울에 다 지고 나면 오 진짜네. 이렇게 겨우살이라고 있다. 그럼 그 큰 나무는 얼마 안 남았겠지, 그치? 이렇게 겨우살. 피지코식은 그래 스레소니 뭐 눈신토끼 이런 거 될 거다. 자 일단 책 267조. 개체군 낸지 개체군 간인지 얘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종인지 두 종 이상인지 보면 되지. 됐습니까? 첫째 줄. 이따가 황당한 녀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옆에 은어 이렇게 있는데 텃세, 먹이 동그라미, 서식 공간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얘를 독점을 하는 거야. 독점 생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영역에 다른 개체 못 들어오게 막는 거라. 이랬나? 그러다 보니까 밀도 조절한다 이런 말 되겠나? 그치. 무작위로 막 모여들지 않은 거지. 다 쫓아 보낼 거니까. 그 불필요한 싸움 안 한다. 얼룩말, 까치, 은어. 보통 이런 게 있대. 그치? 그 중에서 은어가 유명합니다. 옆에 그림에 한번 살짝 이렇게 봐주고. 세력권 관계. 은어의 텃세 관계를 옆에 보면 마지막에 넷째 줄 세력권 네모박스. 세력권이란 단어가 있다. 확보된 서식 공간. 세력권이다. 대체 내 세력권 안에 너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자, 2번 순위제. 힘의 서열 동그라미.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야. 닭 동그라미, 큰 뿔양 동그라미. 그 뭐 뿔치기 이런 거 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자, 그다음 리더제. 리더제는 한 개체가 리더 밑줄, 전체를 통솔 밑줄, 기러기, 양, 코끼리. 쌤 아까 코끼리 가족생활. 가족생활 맞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대빵 또 있는 거라.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나 여잔데 바지 입었는데 여잔데 안경 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여러 가지 같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두머리가 뭐 하는 거. 자, 사회생활 계급과 업무를 분담 동그라미 분업화됐다. 관계 핵심이다. 개미 동그라미 벌 동그라미. 그럼 가족생활은 혈연관계.
해령관계. 사자. 얘가 대표적이다. 코끼리도 있긴 한데 얘는 뭐 사자. 됐지? 그럼 279쪽이가 279쪽. 279쪽에 보면 첫 번째 종간 경쟁돼 있나?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혹시나 종간 경쟁에 영향을 미친 요인 생태적 지위돼 있나? 생태적 지위의 네모 박스. 자, 직접 한번 적어볼까? 읽으면 안 돼. 생태적 지위라고 있는데 이 생태적 지위에는 뭐가 있냐면 먹이 지위, 공간 지위. 생태계 내에서 내 먹이, 생태계 내에서 나의 서식지. 얘를 먹이 지위, 공간 지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가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하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해진다. 당연한 얘기지? 자, 왼쪽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 윗줄. 함께 살면 동그라미. 어쩔 수 없이 싸워야지. 대체 무슨 원리? 밑에서 경쟁 베타 원리. 경쟁 베타 원리는 자, 혹시 이긴 개체군은 번성 일줄, 진 개체군은 도태 동그라미 사라진다. 아까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 있었지. 어떻게 될 거라고? 누가 도태? 집신벌레가 도태될 거다. 선생님 그래프 왼쪽 아닌데요? 왼쪽 거는 두 종을 단독 동그라미 따로 키웠대. 됐나? 오른쪽은 혼합 동그라미. 그럼 섞어버리니까 애기 집신벌레는 그대로 번성. 그게 집신벌레 도태. 가능하겠나? S.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분서돼 있나? 분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윗줄죠? 먹이 동그라미, 서식지, 활동 시기, 산란 시기들을 피하는 거야. 그 알 놓고 물고기 같은 거 알 낳았는데 다른 알 낳아버리면 이게 수정하고도 제대로 안 될 거잖아. 약간 피해져 있다. 이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솔새 이렇게 돼 있나? 북아메리카 솔새 같은 게 있대.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살긴 사는데 위치가 다르대. 누구는 나무 꼭대기, 누구는 나무 안쪽, 누구는 나무 중간쯤 이렇게 암암리에 분리가 돼 있더라. 됐습니까? 그다음 피라미와 은어. 은어 이분 또 다시 쓰겠다. 아까 은어 혼자 있었지. 그건 텃세. 피라미하고 같이 있으면 얘들 피라미드로 가쪽으로 우리 가쪽에 안 있을게 이러면서 중간 쪽으로 온다. 싸우기는 싫고. 됐지? 그래서 얘가 분서를 하더라. 그러니까 피라미와 갈견이 또 얘들도 분서한데,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영역을 그냥 나눠서, 왜냐면 알 놓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예 피해서 그렇게 하더라. 뒷페이지. 얘 신화의 별표. 신화의 별표. 누구라고? 따개비 세모. 따개비가 어디 살아? 바닷가. 바닷가 바위 위에 따개비가 산대. 바닷가 바위 위에 따개비가 사는데 그게 왜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거기 만조, 수위, 간조, 수위 뭐 이런 거 보이나? 그게 무슨 말이야? 밀물, 썰물 있단 말이야? 그 만조, 간조 있는가 이제? 그치, 만조, 간조가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만조, 수위, 평균, 간조, 수위. 간조, 바닷물 쑥 빠졌을 때, 꽉 찼을 때 그렇게 된다고. 됐지?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일단 두 종을 한꺼번에 쫙 놔뒀대. 여기 누가 있냐면 A종이 있고 B종이 있대. 함께 산대. 그렇구나. 사이좋게 잘 사네. 자, 두 번째 거 봐봐. 뭐를? A종을 제거를 했대. A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림에 봐봐. 여기 A종 없앴다 이거지. B종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왜 안 올라갔지? 야, 나 그런데 건조한데 못 살겠어. 이해겠나?
나 건조한 거 싫어. 건조한 거 싫어. B는 위로 안 올라간다는 거지. 됐나? 그럼 자, 세 번째 거. 누구를 제거했대? B를 제거했대. 야, 이번에는 A가 완전히 난리가 났네. 맞지? 그럼 자, 여기서 본다. 여기에 A가 있어 없어? 없었지. 왜 없었을까? P가 졌어. 졌어. 싸우다 졌어. 그러니까 A, B를 둘 다 C를 뿌려놨는데도 여기는 A가 없더라는 거지. A 잘 사는데 B한테 졌어. 다 쫓겨나서 요 위에만 산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게 중요하다. A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에도 서식을 한다. 그럼 가에서 A 분포 하한선은 경쟁에서 진 결과 밑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A종을 하한선, 여기 누구 때문에? B 있으면 지가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이랬습니까? 오케이. 이랬나? 그럼 묻는다는 거지. 선제적. 여기에 B종이 A한테 져서 없다. OX. B는 A한테 졌다. 그래서 없다. OX. X라는 거지. 그 사람도 안 살아? 이상해? 이렇게. 말 듣나? S. 갑니다. 그래서 그게 나. 두 번째 봐봐. B종은 화살표지. B종은 건조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줄 했나? B종은 건조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 근데 내성이 뭐지? 견딜 때. 못 버티겠네.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성이 약해서 살 수가 없었다. 밑에 나와서 공생. 자, 이 공생은 예시를 좀 보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싹 넘어갈게. 요 옆에 게 겨우살이 돼. 기생하는 애들. 이랬습니까? 혹시 시간 되면 이렇게 더 알려줄게. 그 다음에 피식 포식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프. 단독 배양이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그런데 종간 경쟁이 되면 빨간색도 좀 줄고 파란색도 줄다가 얘는 아예 쫙 내려갔지. 이건 경쟁 베타가 적용. 그러면 쌤 궁금한 이거다. A도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지. 저것도 싸워봐라.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지. 이랬나? 자, 두 번째 편리 공생 보이나? 누군 이득을 얻었어. 늘어났네. 딴 종은 옆에서 그대로니까 B는 변함이 없네. 이랬습니까? 그럼 편리 공생. 세 번째 상리 공생. 니도 많아지고 나도 같이 있으니까 더 많아지고. 이랬나? 오케이. 마지막에 뭐? 피식 포식 돼 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요. 자, 피 포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1 때 이야기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식, 포식, 개체수 이게 뭐 생명과학원은 이걸 강조하진 않아. 하지만 피식자, 포식자 보면 전반적으로 이 개체수가 좀 많을걸. 얘는 곱하기 1000개의 개체수, 얘는 곱하기 100개의 개체수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변동을 할 거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자 그래프에 관련된 게 요 위에 표거든. 한번 보면 어렵진 않을 거야.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 건너뛰고 여기 왔다. 맞지? 건너뛰고 여기 왔다. 자, 그리고 혹시 267쪽을 펴봐. 267쪽 펴면 딱 뒤에는 문제지. 끝났다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69쪽에 269쪽에 자료 2번. 어떤 개체구는 이론상 누가 이론상? 가가 이론상 적어주시고 누가 실제? 나에다가 실제 적어주시고 이론상이고 실제가 있었다. 자, 그게 1번 정답이지? 실제 누구? 나. A는 뭘까? 이게 뭐더라? 환경 수용력. 오케이? 요거 익히라고. 환경 수용력. 요 단어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2번의 별표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 건 먹이 부족 맞겠나? O. 질병 됩니다. 노폐물 증가겠지. 감소 X. 서식지 부족이겠지. 확장 X. 경쟁 맞겠다. 됐지? 그러면 3번에 1번. 가와 같은 모습. 환경저항의 영향일까? 나가 환경저항 때문에 실제가 되겠지. X. 두 번째, 나. 개체군의 밀도는 3, 1. 누가 더 클까? 이 밀도. 면적분의 개체수지. 개체수는 3가 더 크지? 3가 크다. 오. 세 번째, 나. 환경저항은 3가 클까? 2가 클까? 3가 크겠지. 3번이 중요. 4번. 3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떨까? 같으니까 일정하게 개체수가 유지가 될 거다. 됐습니까?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가서 숙제하고 넘어가서 273번에 273쪽에 잠깐만 273쪽에 큰 3번 위에 혹시 너희들 이거 본 적 있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게 보통 강조를 잘 안 하는데 학교 내신에도 가끔 내더라. 혹시 장일식물이 뭘까? 낮이 길 때 식물은 꽃 피는 게 중요해. 꽃 펴서 씨앗 맺고 번식하는 게. 그러면 장일 해가 떴는 게 길 때. 이때 개화를 한다. 꽃이 핀다. 이게 장일식물인 거야. 한마디로 장일식물은 누가 길다고? 낮이 길다지. 그치.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단일식물이 중요해. 단일식물. 단일식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해가 짧을 때 꽃 핀다지. 맞지? 해가 짧을 때 꽃 핀다. 한마디로 언제 꽃 피는 거야? 가을에 꽃 피는 게 단일 맞나? 가을에 꽃 피는 거. 단일식물인 거야. 근데 이렇게 단일식물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속적인 밤시간. 지속적인 밤시간이 한 개의 암기 경계가 되는 깜깜한 밤시간 그보다 길어야 꽃필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지속적인 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지. 중간에 잠깐만 자 괜찮은지 불 한 번만 켜보면 안 돼? 섬광 비추면 지속적인 밤이 아니면 못 피. 자 그래서 여기 1, 2, 3가 있지. 1은 낮이 길지. 2는 밤이 길지. 3는 밤 시간은 길지. 그런데 지속적인 밤이 스몰 a만큼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넷째 줄에 스몰 a는 밑줄. 이 식물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지. 그럼 저만큼 빛 없음 기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쟤는 꽃필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됐나? 자, 그래서 일단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에서 꽃 폈대. 그럼 얘는 장일일까 단일일까? 장일이라는 거라. 그걸 못 지키고 밤이 짧았는데도 꽃 폈다는 얘기는 낮이 긴 거. 장일이었다. 이해되겠나? S.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274쪽. 274쪽. 재료 보니까 군집 나와 있단 말이야. 너희가 아는 군집은 개체군 모여라. 개체군들이 여러 종들이 있을 때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게 어렵진 않을걸? 패스합니다. 저게 포커스는 아니다. 자, 2번의 별표.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는 아까 한번 봤는데요. 맞아. 군집 내 한 개체군이 서식공과 먹이 관계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을 다룬다.
먹이 지위, 공간 지위가 있다 하는 말 기억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게. 공 2에 집인데 군집인데 밑에 일단 우리가 먹이지 공간지위를 했지. 그 밑에 군집의 구조라고 돼 있나? 2번에 군집의 구조. 에 보니까 관료 1번 종 구분. 오른쪽 페이지에 군집의 식물 군집 구조 조사가 얘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75쪽 왕왕별이다. 왕왕별이다. 자, 그리고는 그 뒤엔 딴 얘기야. 딴 얘기인데, 자, 이런 분명히 얘하고 얘하고 완전 단독. 요거는 혹시나 학교에서 서술형처럼 단독으로 일부러 물을 수 있는 경우. 외웠나 안 외웠나 때문에 서술형으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다. 군집 안에서 구조라고 돼 있지. 맞지? 군집 내에 종이 이런 얘기했어. 희소종, 지포종, 우점종. 하나 더? 핵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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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미를 알아야 외울 거잖아. 핵심종은 뭐냐면 혹시 있잖아. 너희들 해달이라고 들어봤어? 해달. 해달 많은 거야. 많은 거라고 다들 잘 살 건데요. 얘 뭐 먹게? 조개. 아, 조개도 먹어. 근데 성게 이런 것도 먹어. 근데 성게가 뭐 먹게? 그건 잘 모르겠어. 성게 국 끓여 넣고 맛있던데요. 이 생각하고 있지. 성게가 있잖아. 해조류를 깔아 먹어.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이나 이런 건 해조류지. 근데 그거 깔아 먹는 게 왜요? 아, 그거 바다에 딱 갔잖아. 해조류 없으면 물고기가 없어. 왜요? 그거 먹어요? 물고기가? 아니. 물고기가 해조류를 먹진 않아. 근데 내가 옛날에 해봤어. 뭐를? 물고기 물 갈아주기. 구피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쫙 있었는데 해조류도 막 있고 큰 거 작은 거, 그 작은 거 잡아 먹힐 수 있으니까 새끼들 이렇게 따로 떠가지고 놔두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러고는 해조류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해조류를 한다. 식물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새끼 구피 넣고 아무 생각 없이 성체 구피를 넣었어. 조금 있다가 새끼 구피가 없어졌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잖아. 아까 분명히 많았거든 새끼가.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야 싶은 생각이 있잖아. 무슨 이게 바닷속에 해초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이사이에 작은 물고기나 알이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알 놓을 수 있는 자리니까 성체 물고기도 많고 그럼 그 안에는 정말 숲이 우거지듯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해달이 있으면 그 밑에 분명히 성게가 별로 없어. 그 해초가 있어. 해초가 있으면 물고기들 버글버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물 뻔해. 물고기 많아. 해달 봤어. 이게 핵심적이다. 그 생태가 어떨지 딱 보여. 이랬나? 예스. 그 우점종은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빠 그 눈이 좀 밝고 이게 감각적인 이게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 어릴 때 맨날 아빠 운전하면 혼자 못 잤던 것 같아. 엄마도 자고 뭐 동생도 자고 이래도 아빠 혼자 깨 있으면 좀 운전할 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말 혼자 안 깨갖고 아빠 뒤에 쪼물쪼물 하다가 뭐 안마도 하다 그래. 근데 나도 지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빠도 뭐 온갖 얘기 다 하다가 아이고 저 반에 밤나무 반에 밤나무가 어디? 우린 지금 고속도로인데 옆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옆에 밤나무가 있는 거야. 그걸 봐. 아이고 저 나무 그러니까 광각도 좀 넓은 데다가 그런 감각도 있고 시력도 좋은데 내 같은 경우도 저기 아카시아 나무다 운전하면서 볼 수 있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우정종. 누가 딱 보더라도 거기 소나무 쫙 있으면 소나무 숲. 개체수도 많고 걔가 차지한 면적도 넓다. 이게 우정종. 우세하게 점유하고 있다. 우정종.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능에서 만나게 될 거다. 됐지? 지표종. 지표종. 자, 알려줄게. 얘가 환경이 어떤지. 에델바이스를 봤어. 내가 스위스를 갔는데 에델바이스 딱 봤어. 그럼 얘는 최소 고도가 뭐 1000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그걸 알려주는 거지. 됐나? 여기 지류가 있다?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랬나? 그러면 내가 어떤지 이 상황이고 알려줄게. 이게 지표종 되는 거다. 됐지? 희소종. 이게 되게 드문 건데 이런 것도 있네. 이게 희소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면 얘들한테 자 274쪽 174쪽 자 지표종의 예 이렇게 돼 있나? 지의류 동그라미 제주도에 지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요즘 좀 많이 줄었대. 이유는 뻔할 뻔짜지. 전 국민이 중국 사람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특히 이산화황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오염이 안 돼야 있어. 됐나? 두 번째 에델바이스 고산지대 온도 범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지표종. 양서류 뭐 정도 이건 얘기 잘 안 해. 됐나? 그다음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핵심종의 예 이렇게 돼 있나? 핵심종. 담치를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담치 개체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담치가 버글버글 있는 데는 불가사리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엄마 내가 불가사리 찾을래. 야야 백날 찾아도 불가사리 없다. 이게 바로 보인다는 거야. 이랬나? S. 그러면 그 밑에 수달, 뭐 비버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 됐나? 그래서 일단 우정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종어들 4개 기억해야 하는데 자 오른쪽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275쪽 할게. 275쪽 이 문제를 풀면서 어제도 풀었지만 고양이들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아.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위해서 2원 1차 14개를 풀었어요. 자, 그게 뭔가 싶은데,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275쪽의 그 이름 뭐라고, 제목이? 식물 분집의 구조 조사제. 식물 분집의 구조를 조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보여. 책 안 봐도 돼? 밀도, 피도, 빈도. 느낌은 밀도, 피도, 빈도. 밀도가 뭐라고?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피도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피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가 덮고 있다. 덮고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 중에서 어떤 식물 종이 덮고 있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 피도. 됐나? 빈도는 얼마나 자주 이 얘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내 산이 있는데 여기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할 거래. 됐나? 그럼 가가지고 자 다 가서 조사를 좀 하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와서 너희들한테 뭐 줄 거냐면 자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됐는 그물도 아니고 이렇게 판때기처럼 된 걸 하나 줄 거야. 자 그래서 가서 뭐예요? 여기 넣고 요 안에 식물 무슨 식물이 몇 개인지 세 시킬 거다. 나영아님 여기 세고 가니 가서 세고 성경아 여기 막 시켜. 됐나?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다 세 이렇게 다 시킬 거야. 됐나?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하나 둘 많이 그렸네. 책에는 4개밖에 없는데 요거 얘라 혹시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을 한자로 방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스퀘어 방형 구역 방형구 이렇게 이야기.
1m, 세로 1m는 방형물을 갖다 조사를 해서 들고 가서 우리 조사 좀 하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이 안에 토끼풀도 있고 그 뭐 있대? 토끼풀, 강아지풀, 뭐 질경 이런 거 뭐 있대? 민들. 아 민들레 있어. 또 질경. 질경이 토끼풀 있나? 네. 아 다행이네. 안 줘야 되겠네. 그 요걸 할 거야. 그래서 각각 자 이게 너 조사했는 거 그려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들고 오는 거. 그래서 혹시나 토끼풀 그림에서 보니까 방향과 몇 개 있어? 4개 있지. 토끼풀 어디 있어? 다. 다 있나? 다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그 밑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토끼풀, 민들레, 질경이 있지. 개체 수를 세고 방형부를 세고 됐나? 빈도는 지금 피도는 얘기 못하겠어. 피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혹시 너 직접 한번 해봐라. 토끼풀 전체 4군데 다 합해서 몇 개 있어? 난 안 보고 있어. 몇 개? 16개. 민들레는? 20개. 20개. 밑에 표 본 것 같아. 질경이는? 4개. 4개. 자, 방형부 순이란 요게 지금 방형부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거 문제에 따라 달라. A에서 D까지 방형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방형부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혹시 민들레 몇 군데 있어? 2군데. 2군데 있어? 토끼풀은? 4군데. 4군데. 질경이도? 4군데. 4군데. 이렇게 됐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밀도는 혹시 이거 1제곱미터 아니야? 맞지? 1제곱미터인 거야. 그러면 이게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가 4제곱미터에 16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내 민들레 같으면 4제곱미터에 20 이런 식이야. 됐지? 오케이. 밀도는 이런 식으로 세고. 그럼 빈도는 하나 둘 셋 4칸 중에 얘는 몇 칸? 4칸. 4칸. 4칸 중에 4칸. 됐나? 그럼 민들레는 4칸 중에 2칸. 이렇게. 됐어. 얘는 적다 보니까 같이 좀 적어줄까? 왜? 이유가 있거든. 4. 있잖아. 학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수능형으로 내면 이렇게 안 낼 거고 아니면은 쌤 이렇게 계산까지 디테일하게 낼 수도 있고 여기도 모 학교는 그렇게 내고 안 그런 학교도 있고 한데 자 상대 밀도 자 상대 밀도와 밀도를 잘 구분해야 돼. 그럼 상대 밀도와 밀도는 말 그대로 있잖아. 상대 밀도는 이 밀도를 갖다 다 합해가지고 그걸 전체 100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 계산하고 있지 말고 봐봐 16이고 20이고 4로 100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전체를 100%대 몇 대 몇 대면 4대 5대 1 아이가? 어차피 부모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잘한다. 몇 퍼센트? 50. 여기 퍼센트야. 상대값. 50% 여기는 40% 이거 10%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럼 상대 빈도는 자 이거 역시 분자를 들고 오는 거지. 4, 2, 4 합하면 딱 10이지. 얼마 돼야 돼? 100 돼야지. 그치. 그럼 얘 몇 퍼센트? 40%, 20%, 40% 이런 식으로. 됐지? 자, 피도에 대해서는 문제마다 좀 다르단 말이야. 문제마다 좀 다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상대 피도 혹시 칸이 작은 칸이 있나? 맞지? 이거 1제곱미터 주고 그대로 이거 칸이 5칸이 나오구나.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나눴지? 맞지? 요 한 칸은 면적이 얼마야?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제곱미터. 그러면 25분의 1
제곱미터인데 거기 보면 여기 민들레 보이면 걔가 그만큼의 면적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민들레 있는 거 칸수를 세야 되겠지. 왜냐? 둘째 줄 끝에 어떤 한 칸에 출현하면 그 종이 그 칸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 되겠나? 이렇게 되면 얘가 민들레가 야 근데 좀 건든다. 이 작은 칸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민들레가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는데? 이 칸 면적 끝. 굳이 세 개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 출현된 칸수만 세는 거야. 이해되나? 그 칸수에서 하나가 25분의 1 제곱미터. 이랬습니까? 그럼 각각 P도를 덮고 있는 정도를 할 때는 어떻게? 4 제곱미터 분의 각각이 얼마가 되는지 25분의 1 제곱미터 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해서 P도를 이야기하겠지. 있습니까?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P도를 갖다 쫙 구했단 말이야. 쫙 구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 0.04, 0.16, 0.12제. 그 P도가 0.04, 0.16, 0.12. 이래보면 얘가 몇 대 몇 대 몇? 1대, 4대, 3이대. 합하면 8이잖아. 10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12.5배. 그걸 떠나서 얘를 50%. 그럼 요거 12.5, 37.5% 나오겠나? 오케이? 요렇게 할 거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 쌤 아직 우리가 그랬어요. 아까 우리 아빠 운전하면서 어이 저 밤나무 숲 봐라. 야 설마 거기 가본 밤나무밖에 없겠나? 아닐걸? 다른 것도 있을걸? 맞지? 그게 바로 우정종인 거야. 누가 봐도 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 합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치 또는 중요도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됐나? 요거 합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저게 제일 크면 우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저거 계산하는 방법은 또 중요한 스킬이 있지. 좀 이따가 알려줄게. 자, 그 뒷페이지. 군집의 종류. 여기는 단순 암기. 단순 암기인데 그 군집 종류에 무슨 군집, 수생군집, 육상군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다행이다. 두 가지밖에 없네. 수생군집, 육상군집. 수생군집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육생군집. 왜냐? 지금 생명과학의 포커스는 식물이다 보니까 다행히 뭐 동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거고. 근데 거기 육상군집에 대해서 자 핵심 기온 동그라미, 강수량 동그라미. 우리가 육상에 있는 식물군집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할게. 근데 얘를 이렇게 본 거야. 이게 뭐예요? 지구. 그러면 여기가 저위도부터 어디로 올라가면서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밑에 좀 따뜻하다 이가. 위로 올라가면 좀 추워지지, 그지? 더웠다가 되게 열대, 온대, 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열대고, 온대고, 한대고. 근데 이건 기온에 따라 나는 거야, 이거. 맞지? 강수량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때가 좀 많은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곳 아니고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 비가 매우 적은 곳. 사막, 초원, 산림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막 비 정말 안 와. 초원
드문드문 비 올 때가 있어. 산림 전반적으로 비 되게 많이 와. 이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보통은 열대 사막, 열대 초원, 열대 우림, 온대 사막, 온대 초원. 온대는 산림. 이 삼자가 빽빽할 삼자. 림자가 숲을 림자. 나무 2개짜리, 나무 3개짜리. 한자로. 맞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온대는 사막 초원까지 있는 거야. 한대는 초원은 없어. 한대 사막. 그러니까 한대 사막이 북주에 혹시 이런 거 봐서 툰드라. 1년에 한 2달 풀 자라는 거. 거기에 툰드라 기후.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우리가 봤을 때 사막, 초원, 산림, 우림 얘들이 있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기온과 강수량.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쌤, 근데 전 초원하고 산림하고 좀 헷갈려요. 그림에 보면 초원하고 산림하고 뭐가 다르냐면 초원에도 나무는 있다. 근데 우점종이 풀이란 거야. 산림은 우점종이 나무란 거야. 나무가 있고 풀이 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초원은 풀이 우세하고 어쩌다 나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산림은 강수량이 많고 식물 자라기 적당하고, 그래서 얘로 혹시 상록 화력수로 된 열대 우림 이렇게 돼 있나? 잠깐만 단어만 봐봐. 상록 화력 1년 내내 파랗고 화력 이파리가 넓다. 그치, 우리 따뜻한 나라에 가면 많은 이파리 버릇 알지? 우리 봄여름 갈결 없이 버릇. 대체 열대지방 낙엽 화력수. 그치, 요 밑에 이파리 났던 것들 겨울 되다 똑똑똑 떨어졌잖아. 낙엽 화력수. 됐지?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 혹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나무 보통 원래는 저쪽 위에 추운 지방에 전나무 쓰대, 소나무, 전나무 삐죽삐죽삐죽 침엽수림. 이해되겠나?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초원. 그럼 열대 초원, 온대 초원. 사막에 열대, 온대, 한대, 사막이 있다. 식물 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 됐지? 자, 그럼 그 밑에 삼림의 층상 구조, 요거 날 때도 있는데, 삼림의 층상 구조, 층상 무슨 말이야? 숲에 갔더니 나무만, 큰 나무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맞지? 이 큰 나무도 있지만 좀 키 작은 나무도 있고 아주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막 있다는 거지. 됐지? 자, 혹시 거기 이런 교목, 교목 이렇게 혹시 요 아자가 좀 맞나? 여기 있을걸? 버금아 맞지? 그게 아류작 들어봤지? 밑에 거. 교목 키 큰 나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무가 오래된다고 해서 키가 막 2m, 3m 있던 게 10m 이렇게 안 커져. 유전자가 정해져 있어. 이제 그래서 교목이 있고 아교목이 있다. 이래나 교목, 아교목, 그 다음에 뭐 관목, 초목, 관목, 초목. 자, 혹시 너 개나리 봤어? 개나리 정도가 관목이야. 요즘은 개나리 하나를 다 잘라서 그런데 개나리 생각보다 푹 커서 이 정도로 이렇게 커져. 쌤 키보다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관목인 거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나무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있네요. 이거는 보통 아교목, 교목 이 정도가 될 거고, 관목은 좀 작다. 좀 작다. 그래서 관목, 아교목, 교목 높이로 가면. 근데 혹시 거기 초본층까지는 이해가 됐지? 요건 외워줘야 돼. 선택층 네모, 지중층 네모. 얘는 아니면 몰라. 선택층, 지중층. 어느 게 더 깊이 있더라고? 지중. 선택층이 그 위에 거. 지중층 그 위에 거. 밑에 거. 초본, 관목, 교목, 아교목은 되겠지? 그치? 그럼 얘 선택층에 누가 있다고? 이끼, 동그라미. 버섯, 곰팡이, 동그라미.
중류 동그라미. 곤충도 있고, 버섯, 곰팡이. 얘들 이끼 같은 거. 땅에 딱 달라붙어 사는 애들. 얘는 산대층. 그럼 지중층에 두더지, 부식질 세모, 지렁이, 두더지, 세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속, 지중. 이해됐나? S 이렇게 있을 거다. 자, 요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얘기할게. 자, 그 밑에라. 군집의 생태 공포돼 있나? 군집의 생태 공포. 아까 이거 하던 거 그거 왼쪽에 있지 않나? 맞지? 지금 궁금한 게 있더래. 이걸 수직 분포라는지 수평 분포라는지. 이게 수평 분포거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옆으로 가서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다고. 수평 분포야. 그럼 이제 수직 분포는요? 수직 분포는 자 이제 우리가 산 오를 거다. 에베레스트 정도 가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출발. 위로 올라가면 혹시 그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영상에 일단 반팔 입고 출발함. 앞쪽에 그 적도 부근이잖아. 반팔 입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영상 보면 가벼운 티셔츠 이런 거 티셔츠 입고 있어. 그 다음날 보면 약간 가벼운 것 같은데 잠바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있어. 그 다음날 되면 경량 패딩 입고 있어. 그 다음날 되면 조금 두툼한 패딩에 모자 하나 쓰고 있어. 그 다음날 되면 얼굴에 막 얼음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서 그만큼 변화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설명 가볼 건데 그치? 사실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상록, 화력, 혹시 너 사철나무 들어봤어? 사철나무? 우리 뭐 아파트 화단 이런 데 1년 내내 파란 애들 있어. 자들 안 줄라나 겨울에도 이파리 안 떨어지는데 걔들 상록, 화력수 여기 밑에 있어. 됐나?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제일 밑에 상록, 화력, 수림 돼 있지. 그치? 그 위에 가면 조금 추워지면 낙엽, 화력, 낙엽. 그 위에 가면 사실은 침엽수가 있어. 침엽수. 추운데 침엽수 있거든. 왜 추운데 침엽수 있는지알아? 일반적으로 추운 데는 비도 잘 안 와요. 비도 잘 안 와요. 이파리 떨어뜨리고 나면 예전에 물 먹어야 이파리 나는데 잎은 날 수 있을까? 안 떨어뜨려. 침엽수. 이랬나? 오케이. 제일 꼭대기 가면 바람 너무 세거든. 관목. 관목. 그럼 아까 관목이 보고 있다고 그랬지? 개나리 얘기했지? 키 별로 안 큰 애들. 산 꼭대기에는 사실은 생각보다 저렇게 교목 있으면 다 뿌려 죽었어요. 이해되나? 그리고 오히려 제일 꼭대기는 관목. 이렇게 수직으로 분포가 될 수가 있고 수평으로 분포가 있을 수 있다. 수평인지 수직인지. 이해됐나? S. 잠시 휴식. 식물 군집의 천이. 식물 군집의 천이. 식물 군집의 천인데 일단 식물 군집의 천이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일단 첫 번째 건성천이, 습성천이. 혹시 책에 그렇게 나눠져 있어? 건성천이, 습성천. 이 건성천이 안에 다시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못 봤어? 옆에 페이지 세 줄이라는 게. 옆에 페이지 오른쪽에 세 줄이 있어. 됐지? 와, 선생님이 그래, 너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나도 그 부모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디 나 산불 저렇게 나는 게 처음 봤어. 진짜 그 이번에 산불 많이 났었잖아.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는데 끝이 없어. 산불 나는 지역이. 근데 진짜 산이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가 막 날고 있잖아. 이만큼이 탔어.
요만큼 타고 이만큼 타고 이만큼 타고 이만큼 타고 이런 식으로 다 타고 노랗고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불이 이렇게 날아간다더니 진짜 날아가서 여기만 소복히 타서 죽었는 거야. 소복히 타서 죽었는 거야. 진짜 산불이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저렇게 산불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를 공부를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습성천이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습성천이라는 건 뭐냐면 습하다. 물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에 호수가 있었어. 호수. 자, 내가 일부러 우리 집 시골에 집을 하나 샀어. 호수를 하나 만든 거지. 처음에 호수 만들려고 만드는데 이거 수영장. 근데 대구에 수영장 만들어 놓은데 804인데 수영할 수 있는 1년에 며칠 되겠노 맞지? 시원하지 않겠나? 그러면 처음에는 빈, 영양, 호, 물 담겨 있는데 영양은 없어. 수돗물이니까. 대체 빈, 영양, 호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 근데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한 해 쓰고 그 다음에도 또 근데 한 열흘 쓰고 나니까 못하겠어. 물 빼기도 그렇고 그냥 냅두지 뭐 해서 놔뒀다? 그랬더니 거기 낙엽 떨어지고 흙이 좀 넘쳐 들어가고 하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 부, 영양, 호, 양분이 많아지는 호수처럼 물 담긴 데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자꾸 흙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냐? 습원. 물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발이 쑥 빠지진 않으나 흙은 있긴 있어도 축축하다는 거지. 습원. 됐나?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마르겠지. 몇 년 안 걸릴걸? 수십 년. 그치? 이렇게 걸리고 나면 습원 생기고 나면 여기 이제 초원.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습성천이는 여기까지만 알면 나중에 저거 요대로 붙이면 돼. 됐지? 용어가 그냥 빈 영양. 영양 없었대. 부영양. 그리고는 여기에 좀 땅이 축축한데 습원. 이랬지? 자, 그러면 건성천이 할게. 건성천이 우리한테 안 익숙하지만 이렇게 용암, 돼지. 지금 여행 가면 용암, 돼지요. 한마디로 돌밖에 없다는 얘기야. 흙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용암, 돼지. 이랬나? 그럼 흙도 없고 풀도 없는데 뭐가 있잖아. 그래. 산에 등산한다고 이렇게 가보면 바위에 뭔가 여기 색깔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만져보면 별 느낌. 근데 색깔은 뭐가 좀 다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녀석들이 사실은 조류, 그러니까 광합성 하는 건데 균류, 이것도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야. 좀 희한한 녀석이 있어. 그 녀석 이름이 지의류야. 광합성도 하긴 할 건데 분해자 역할도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자라면서 화학물질 내겠지. 그래서 돌멩이들을 녹일 거야. 그래, 1000년이 지나고 1100년이 지나고 하면 얘가 흙이 될 거라는 얘기지. 됐나? 그러면 지류가 자라다가 여기에 이끼들이 조금씩 생겨. 아마 바위에 이렇게 이끼 붙어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지류가 그것도 자라기 좋은 곳이 있거든. 거기 있다가 요만큼이라도 흙이 있으면 여기 항상 풀 씨앗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이건 정말 대박인 게 산불 이렇게 났는데도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풀이 자란 거야. 누가 갖다 심었겠나? 내가 옛날에 그런 데서 저 누가 심었나 하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누가 갖다 심은 게 아니고 날리는 씨앗들이 가서 환경이 괜찮으니까 싹이 튼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란 게 이끼류. 이끼류. 사실 이끼를 다른 말로 선태식물 이렇게 이야기해. 아까 왜 선태층 있었지? 선태층, 지중층. 그 선태, 이게 바로 이끼가 선태식물. 선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 다음 이끼 자라고 나면 조금 있다가 항상 밑으로 흙이 자라면서 위로 식물도 그만큼 자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누군가 자랐다고 하면 계속해서 바위를 부수고 화학작용도 물리작용도 일어나겠지. 흙이 생겨나겠지. 그럼 이제 풀
자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 여기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 지류가 생물로 제일 먼저 시작했지. 얘가 파이오니어인 거야. 괜찮아. 이 지역에 내가 1등으로 왔다. 지류, 개척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 지류가 와서 이끼 자라고 초원 생기고 그러니까 풀이 우점 좀 된 거. 이해됐나? 그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좀 키 작은 나무, 관목 이렇게 온다는 거지. 됐지? 관목이 왔는데 관목 자라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 내가 대학교 때 산에 갔어. 앞산에. 앞산 그때 내 대학교 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앞산에 불이 났었단 말이야. 갔는데 보니까 우리 때는 뭐 식목일날 이럴 때 정말 휴일이었거든. 진짜 다 산에 나무 심으러 가고 학교에 나무 심으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식목일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갔다가 대학교 때 소나무인데 있잖아. 요만해. 억수로 귀여워. 누가 봐도 그 소나무 맞아.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소나무가 여기 좀 자라고 소나무가 여기 좀 자라고 소나무 여기 좀 자라고 여기. 누가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정말 식목일이라서 정말 산에 가서 쫙쫙 줄지어가지고 있잖아. 공무원이고 누구 가고 산에 나무 심는 게 그 당연한 일이었거든. 근데 갔는데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야. 줄 좀 맞춰서 좀 좁아야 심지. 이게 뭐고 이래. 그게 아니고 솔방울 부러지면서 날려가지고 톡 떨어졌는데 햇빛 쨍한 데는 잘 자라 소나무는. 그래서 지가 알아서 자생했는데 누가 이렇게 심어놓고 하는 바람에 한 달에 놀리고 다니거든. 누가 소나무 심었냐고 이렇게. 그럼 이 얘기 왜 하냐? 양수림이라고 있어.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양력, 음력 이런 것들 양수, 음수가 있어. 양수, 요 숫자가 나무 숫자. 햇빛 쨍해야 자라는 거야. 숫자로 다 플러스 4 아니고 음수. 그늘에 자라는 나무가 있는 거야. 혹시 너희들 버드나무 아나? 버드나무는 우리 저기 보면 신천에 쫙 갈 때 보면 나무가 있거든. 코스트코 간다고 이게 흔들리는 거. 그게 버드나무야. 걔들은 도심에 심어 놓으면 죽어. 햇빛 쨍해야 사니까. 소나무 햇빛 쨍해야 사니까 소나무 되게 비싸거든. 근데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몇 년 못 살고 가셔. 우리 아파트에도 진짜 멋진 소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던 거걔 가셨어. 왜냐? 아파트 안에 있으면 이제 햇빛 못 받아. 그치? 정말 햇빛 쨍 받아야 되거든. 정말 폼나. 절개도 막 느껴지고 한데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얘가 햇빛 쨍하면 일단 양수가 먼저 자라. 그럼 어떠한 상황이냐? 양수는 보통 이렇게 소나무처럼 얘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 얘가 이렇게 자라고 양수의 요목도 자라고 있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늘 졌지? 나도 한번 자라볼까?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나무 줄기가 없네. 음수가 들어와서 나도 그늘을 잘 자라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양수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새 야 몇 센치 안 컸는데 나는 잘 자라요? 우리 키 똑같네요. 이렇게 자라고 얘는 죽었어. 세상에 꼬맹이 언제 이말 자랐대 이렇게 된 거야. 좀 이따가 보면 그 옆에 얘도 양수도 있으면 이제 자네들은 가시지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늘지면 죽거든. 그래서 숲이 우거지면 소나무 사이사이 낀 같은 건 햇빛 못 받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양수리, 혼합림, 음수리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산에 보면 도토리 하는 거 있잖아요. 도토리는 그게 참나무거든. 걔들이 이파리 넓어. 음수. 이파리 넓으니까 햇빛 좀 약해도 어떻게든 내가 받을게 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혼합, 음수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이걸 갖다 우리가 극상.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천이할 때 용암대대 출발해서 지류가 개척자. 이끼류, 초본류,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요 순서. 근데 얘를 혹시 양수, 혼합, 음수 되면 밑에 드는 햇빛은 어떻게?
햇빛 좀 들어. 됐나? 이파리 넓어져? 햇빛 잘 안 들어. 이파리 넓어져? 햇빛 구경하기 좀 힘드네. 이런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점점 감소할 거다.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는 양수묘목, 음수묘목 중에서 음수묘목이 잘 자라기 시작했고 음수묘목만 잘 자라다가 역시나 음수만 자라다. 그래서 끝난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번에 산불이 났단 말이야.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어. 근데 산불이 났어. 싹 다 죽어버리겠지. 에헤이.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러면 어떡해? 네. 거기 나무를 싹 다 없애야 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야. 왜냐 그대로 놔두면 산사태 같은 거 또 2차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무 싹 베내고 나면 저절로 날아들었는 씨앗이 탁 자라겠지. 뭐부터 시작할까? 이거 중에서 산불 꺼지고 나면 지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흙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흙이 없었기 때문에 흙을 만들어준 게 지류거든. 이랬나? 그럼 쟤는 아니야. 아직 이런 나무들은 탔지만 흙은 있지. 그치? 그럼 흙은 있으니까 얘부터 하면 되겠나? 지금 했잖아. 산불 나는데 거기 풀 자라고 있더라고. 풀 자라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산불, 산사태가 났지. 그럼 갑자기 이게 식물 군집이 파괴가 됐나? 맞나? 식물 군집이 파괴가 됐어. 식물 군집이 파괴가 되는 이 자리에 이제는 어떻게? 초본주부터 다시 초원부터 다시 시작이 나는 거지. 왜? 거기 알게 모르게 얘 씨앗이 정말 강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불에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안에 거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그 싹이 났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서 남아있는 땅 속에 씨앗이라거나 아니면 뿌리 얘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본류부터 시작해. 초본류, 관목, 양수, 호남, 음수까지 갈 거다. 이해되겠나? 순서 꼭 외워야 돼. 다 했어.